많은 분들께서 무료로 발송드리는 명품 사업 가이드북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첨가하고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느라 예상보다 발송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몇백 분이나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빨리 보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가이드북은 전부 발송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신청 주시면 2차로 빠르게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명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하러 일본에 나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3가지 필수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명품을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요즘 일본에 가면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한 달 전에 도쿄를 다녀왔었는데 혹시 단톤이라는 브랜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옷을 살 겸해서 도쿄에 있는 단톤 매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매장 안에는 한국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이처럼 일본에 방문하신 한국 분들 중에는 아마도 리셀 아이템을 사러 오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막 일본 리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나 또 며칠 안에 일본의 물건을 사러 나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소개드리는 5가지의 필수 아이템을 꼭 챙겨서 일본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을 사러 나갈 때마다 꼭 챙기는 아이템들인데요. 그럼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캐리어겠죠. 일본에 여행을 가도 캐리어를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우리는 일본에 물건을 사러 가기 때문에 명품 리셀을 위해서 일본에 가시는 분들은 꼭 캐리어를 2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2개의 사이즈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캐리어고요. 또 하나는 좀 사이즈가 큰 캐리어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 안에는 내 개인용품만 넣어서 한국에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큰 사이즈의 캐리어에는 리셀할 명품들, 즉 사업자 통관을 할 제품들만 모아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꼭 크고 작은 캐리어 사이즈를 하나씩 준비하면 되시는데요. 큰 캐리어에는 판매할 물건만, 그리고 작은 캐리어에는 개인용품만 따로 나눠서 가지고 오면 좋습니다. 그럼 왜 캐리어를 나눠서 가져와야 될까요? 그 이유는 구매한 명품이나 브랜드를 한국에 도착해서 사업자 통관을 할 때 우리가 세관에 맡기게 됩니다. 공항에서 바로 통관을 하고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세관에 맡겨놓고 공항을 빠져나온 뒤에 관세사를 통해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명품이나 브랜드만 담은 캐리어를 세관에 통째로 맡기기 위해서라도 개인용품과는 나눠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짐하고 통관할 짐이 하나의 캐리어에 섞여 있으면 세관 직원 앞에서 캐리어를 열어 짐을 분리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세관 직원이 엄청 까다롭게 봅니다. 가능하면 통관할 명품만 넣은 전용 캐리어를 준비하셔서 세관에 캐리어 통째로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짐을 맡기게 되면 세관 직원에서 캐리어를 열어가지고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일본에 물건을 사러 갈 때는 크고 작은 사이즈의 캐리어를 2개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발인데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보통 평소에 아껴두었던 예쁜 구두나 신발을 신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외 나갔으니까 좀 사진도 예쁘게 찍어야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평소에 신지 않던 신발을 가지고 나가면 엄청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핸드캐리 사업은 인기 명품 매장을 얼마나 많이 방문해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지가 진짜 중요한데요.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나 명품 매장을 짧은 일정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많이 걷고 이동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굽이 높은 구두나 평소에 신지 않았던 새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어떨까요? 일단 발이 엄청 아프겠죠. 그리고 까질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이 진짜 빨리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내 발에 익숙한 신발을 일본에 가지고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맨날 신고 다니던 신발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일본에 신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3번째로 준비하시면 좋은 게 미니 우산이에요. 일본에 가기 전에 아마 일기예보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내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비가 내리나 안 내리나, 비가 내릴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확인하게 되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도 하고 비가 또 예고 없이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명품 매장 같은 경우에는 비닐 같은 걸 씌워줘서 물건이 젖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 같은 걸 만나게 되면 우산이 없을 경우에는 제품들이 다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명품 사업에서는 뭐 포장지나 쇼핑백도 전부 중요한 구성품이기 때문에 비에 젖으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소나기를 대비해서 꼭 가볍고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미니 파우치나 장지갑이에요. 저는 일본 갈 때마다 사용하는 전용 파우치가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파우치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일본에 나가게 되면 뭐 명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하거나 또는 뭐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데서 뭐 음식을 먹고 계산하면 영수증을 받게 되거든요.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경비 처리를 하거나 뭐 물건을 사고 받은 그 종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품 인증을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 챙겨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해 보면 또 영수증을 잘 안 받잖아요. 카드로만 결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받은 영수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일정이 뒤로 가면 갈수록 영수증이 진짜 많이 쌓이거든요. 이걸 그냥 주머니나 카드 지갑 같은 데다가 쑤셔 넣으면 나중에 찾으면 또 없어요. 그리고 뭐 찢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받은 모든 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파우치나 지갑 같은 걸 하나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명품 구매할 때는 보통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카드보다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환율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엔화로 환전해 가지고 명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현금 뭉치를 가지고 일본에서 물건을 사러 다니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카드만 사용하니까 현금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많은 돈 뭉치를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도 뭐 장지갑이나 파우치 하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 가지고 나가야 될 게 바로 명품셀러의 마음가짐인데요. 어쩌면 앞에서 소개한 4가지 물건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러 나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요. 보통 일본에 물건을 사러 나가면 여행 반 출장 반의 마음가짐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어쨌든 해외에 나가는 거니까요. 돈 벌러 가는 김에 뭐 여행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본에 나가는 목적이 돈을 번다는 것보다 여행이 주가 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여행 기분을 느끼는 건 좋아요. 하지만 리셀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여행이 더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제품을 다 구매해서 기분이 좋아 한 잔, 뭐 원하는 제품을 다 구매하지 못해서 화가 나서 한 잔, 뭐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이유를 만들다 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피곤하다고 늦게까지 뭐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1시간 이상 웨이팅해야 들어갈 수 있는 맛집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행과 일을 잘 구분해야만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 꼭 챙기셔서 일본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나가기 전에는 일정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미리 짜두시고 가는 게 좋아요. 방문할 매장이나 구매할 제품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나가는 건데요. 짧은 일정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여행처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여행보다는 돈 버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일본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우시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명품을 구매하러 나갈 때 꼭 챙겨야 될 필수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10년 전부터 일본을 다니면서 명품을 구매해서 팔았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쇼핑백이 다 젖은 적도 있고요. 세관 직원 앞에서 캐리어 열고 몇십 분 동안 구매한 물품 분리한 적도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을 분실해서 고생한 적도 많고요. 일본에 나간다고 들떠가지고 평소에 신지 않던 새 신발 때문에 발 뒤꿈치가 다 까진 적도 많아요. 사실 앞에서 소개드린 필수 아이템 5가지는 전부 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어쩌면 누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일본에 나간다 그러면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본인이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해서 일본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본 리셀 나가실 때 준비해야 될 아이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영상 하나 남겨놨으니까 그 영상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